논어 68번째 태백편의 5장에서 7장까지 보겠습니다. 5장 증자왈 이능 문어 불능하며 이다 문어 과하며 유약 무하며 실약 허하며 범이 불교를 석자 오우 상종사어 상의러라. 증자께서 말씀하셨다. 능한 것으로, 능숙한 것으로 가지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묻고 많이 아는데도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많이 모르는 사람, 적게 가진 사람에게 뭐 능숙하다, 능숙하지 않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묻고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하고 가득 찬데도 빈 것처럼 하며 자기를 범했는데도 욕보였는데도 따지지 않는 것을 옛날에 내 벗이 이 일에 이것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라 그랬죠. 이 일에 이것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 이 일을 평생 자기 일로 삼아서 일상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지금 앞에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역시 그 증자 리스팅 5가지를 탁 정리를 해서 할 줄 아는 증자스러운 말투죠. 여기서 오우라 그랬죠. 옛날에 내 친구가 이게 5가지를 참 늘 평소에 행동해 왔었지. 근데 내 친구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안연으로 얘기를 하죠. 안연하고 증자하고 나이 차이가 지금 친구 먹을 관계가 아닌 것 같은데 친밀감 있게 표현한 거죠. 증자는 말년제자고 안연이 증자를 만날 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2년 이상은 잡을 수가 없어요. 돌아온 2해 2해인가 4해 만에 안연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논하에 돌아와서 바로 증자가 제자가 됐다 해도 이게 그래서 안연하고 관계가 지금 많이 봤을 리는 없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보면 안연을 통해서 이 공자와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굉장히 존경했던 거죠. 여기 석자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그 공자가 애공이 공자한테 묻죠. 호학 제자 중에 누가 호학합니까? 그랬더니 안연이라고 대답하면서 금야적 무이라.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한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하튼 그 교자를 남이 침범해도 주자는 이걸 따지지 않는다로 봤죠. 따지지 않는다. 뭐 그런 걸 따져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복수하다로 봐요. 남이 나한테 못된 짓을 했는데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게 더 인품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단한 견주인데요. 남의 허물, 자기한테 관련되도록 허물은 전혀 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안연의 성격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그 증자의 어투 가운데 특히 유약무 실약허를 읽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즉각적 반응이죠. 이 노자계통의 사고를 한 사람들은 금방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말이 너무 노자계통의 말이 있어서 비슷하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앞에서 수리 25년에 보면 공자가 유항자를 얘기하죠. 성인을 못 만나볼 때는 선인을 만나보고 선인을 만나보기 힘들 때는 유항자를 만나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유항자를 언급하면서 무이 위유, 허이 위영, 약이 위태라고 그러죠.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었는데도 가득 찬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거는 항이 있기 힘들다. 그때 유약 허 실 개념을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장자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자가 유무와 허 실 개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거에 대해 철학을 제공을 하는 우리한테 이 체계를 만들어 주는데 그 씨앗은 이미 공자 안에 있었다는 게 여기서 이제 확실히 증명이 되는 거고 증자한테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안연이 선생님이 네 뜻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자기 뜻을 얘기하면서 무벌선 무시로 그랬거든요. 저는 자랑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뭘 했다고 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 한 말 그때 안현이 했단 말이에요. 비워나가는 자기. 범위 불교도 사실 허물을 자기 마음속에 지어서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무하고 관련이 깊어서 이 무, 유, 뭐 실, 약 이런 것들 다 굳이 장자적 사고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여기서 아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 요약하자면 리스팅하는 등자의 어투, 그 다음에 안형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유와 무의 사상적 관점, 요 정도를 아마 생각해 두시면 5장은 이해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6장입니다. 증자왈 가이탁 육척지고하며 가이기 백리지명이요 임대절이 불가탈야면 군자인녀와 군자인냐니라. 육척의 작은이죠. 키가 작은 고아를 맡길 수가 있어요. 고아는 임금이 될, 일반 고아가 아니라 임금이 될 어린 임금을 맡길 수가 있으며 백리가 되는 제후국가의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가 있으며 대절은 대사입니다. 대사. 큰 일을 맡고서 그 사람의 절개를 뺏을 수가 없다면 군자인이겠는가? 군자이다. 육척이라고 그랬는데 그 주나라의 그 주척으로 보면 23cm예요. 1척이. 그러니까 6척이면 140cm가 안 되는 거죠. 어린, 키가 작은. 이제 고아, 아버지가 없으니 고아라 그러잖아요. 어린 임금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직 어려서 임금에서 올랐으나 이제 임금의 자위를 할 수 없으니까 섭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좌해서 나라를 맡을 수 있는 섭정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게 백리지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 명을 이제 나라의 운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령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정치와 관련된 정령으로 보고, 아니면 이거를 민명, 백성들의 목숨이나 뭐 비슷하죠. 정령이나 민명을 봐서 백리가 되는 제후국의 나라의 정치를 맡길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라의 정치를 맡았으니까 큰 일이 뭐예요? 종묘사직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행동들이죠. 그거를 맡아서도 이해관계로 그 나라를 뺏을 수 없으면 탈을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이 사람은 뭐 권력이나 이런 게 관심이 없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거죠. 탁, 기, 대절 세 가지를 다 연결시켜야 한 것이기도 하죠. 아니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사람의 이 지조,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 중요한 그 임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빼앗을 수가 없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것이 군자이겠느냐, 뭐 군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군자는 당연히 경대부를 가리킵니다. 경대부, 유덕자가 아니라. 증자가 독특한 게 뭐냐면 공자는 군자에게 소인과 군자를 컨트라스트 시켜서 항상 대조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얘기했는데 증자는 그렇게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대조시켜서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미묘한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독특한 등장하는 어법이죠. 그래서 유덕자와 유의자를 군자에 섞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 시대 문장을 했던 건 이제 덕이 있는데도 정치를 못하는 그 괴로움을 얘기했는데, 증자에 가면은 이제 군자를 유덕자를 상정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지위랑 유위, 조정의 지위가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있죠. 이것도 아마 미묘한 변화가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증자만의 어투, 군자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말 안 보이거든요. 군자면 군자지 군자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군자 같은 사람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참 묘하죠. 군자가 증자가 특이한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군자인이라고 하는 증자만 쓰는 그런 언어이기도 합니다. 7장 증자왈 사 불가이 불홍의니 임중이 도원이니라. 인 이위 기민이 불역 중호와 사이후이니 불역 원호와. 증자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고 사대부들한테 엄청난 그 임팩트를 지금 준 말이기도 하죠. 말이 좋습니다. 사실 선비는
넓고 의연하고 강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임무가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으니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후에야 그칠 수 있으니 멀지 아니한가? 선비가 나오죠. 선비의 뜻. 선비는 그 뜻이 커요. 인의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이라는 건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홍해야 됩니다. 또 인이라는 것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 의연함을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죠. 인이란 무엇이냐? 두 가지죠. 하나는 덕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는 은혜란 말로 쓰고 있어요. 덕이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게 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인은 뭐예요? 자기 본성의 덕성, 자기가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몸속에 갖고 있는 어떤 도덕적 잠재력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것이 이거를 발휘시키는 것이 자기 임무이기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인이 자기 임무이고 남한테도 그거를 발현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꾸준히 가야 됩니다. 증자 자신이 4계급이었죠. 4계급에서 여기서는 4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를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그 선비들의 사명감을 준 말이라는 걸로 모토로 많이 쓰는 그 정도까지 유명한 말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68번째 논어읽기를 마치겠습니다.